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강인이 프로 첫 멀티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헤타페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0대1로 뒤진 후반 11분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가볍게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터뜨렸고 2대1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중앙성 부근에서 무려 50m를 폭풍 질주한 뒤 장기인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 마요르카는 3대1로 승리하며 리그 10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손흥민은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팀도 전반 21분 동안 5골을 내주는 수비 불안 속에 뉴캐슬에 6대1로 크게 졌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2인 1조 방식의 취리 클래식에서 임성재가 미국의 키스 미첼과 짝을 이뤄 최종 합계 25언더파를 기록하며 단독 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승은 합계 30언더파를 기록한 닉 하디와 데이비스 라일리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23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미국의 릴리아 부가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 선수로는 김아림과 양희영이 나란히 8언더파 공동 4위에 고진영이 7언더파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의 타율이 다시 1할대로 들어갔습니다. 김하성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7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침묵해 시즌 타율이 1할 9푼 4리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7대5로 승리해 2연승을 달렸습니다.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배지환이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해 4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한 배지환의 시즌 타율은 2할 6리로 떨어졌습니다. 배지환의 부진에도 피츠버그는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서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26대 125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32득점으로 맹활약한 커리는 경기 막판 작전 타임 숫자를 착각해 어이없는 턴오버를 저질렀지만 팀 승리로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팀볼브스는 덴버 너기츠에 114대 108로 승리하며 3패 뒤 첫 승으로 기사 회생했습니다. 동부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애틀랜타 호크스를 129대 121로 이겨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만들었고 뉴욕 닉스도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에 102대 93으로 승리하며 3승째를 거뒀습니다.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뭐 매주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시작은 지난주 취재 어디 다녀오셨는지 일 제대로 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한화 LG 경기가 있었는데 네.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경기. 어제
역전, 동점 그리고 뭐 어이없는 실책에 마지막에 경기는 또 보네드 플레이로 경기가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끝나면 기사 쓰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죠. 이런 이상한 경기에서 또 나름 기사도 제대로 쓰고 왔고요. 네. 어제 하루가 참 길었다고 그러게요. 됩니다. 진짜 그 취재하시다 보면은 썼다 고쳤다 하시겠어요. 아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게 이제 동점이 되고 끝내기 홈런이 나오는 장면인데 요령이 또 생깁니다. 기사를 지우지 않고요. 계속 남겨둡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저는 어제 일요일 날 당직을 섰습니다. 아, 당직을 서서 정세영 기자가 대전구장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TV로 보면서 후배들 요즘 또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후배들 기사 고쳐주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야구 기자들이 관심이 많길래 제가 좀 기사를 고쳐주고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팀장이거든요. 아 예. 예. 팀장이 되셨다는 얘기 아니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승진했는데 네. 야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살아도 팀장 시켜주는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그쵸. 그런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뭐 회사의 치부 같은 이야기는 좀 가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세영 기자가 대전구장 취재도 하셨다고 하고 또 마침 또 이제 한화 이번 시즌에는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던 두 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한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심경의 변화부터 일단 듣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가 네. 6승 1무 12패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2승 4패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부진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지표를 딱 보면요. 올해 하나의 팀 타율이 2할 2푼 7리 팀 타율이요. 네. 최하위고요. 평균 자책점도 4.20으로 전체 리그 8위입니다. 일단 뭐 팀 타율 떨어져 있고 그리고 팀 홈런도 팀 득점도 모두 하위권인데 사실 제가 이제 하나의 선전을 예상을 했던 거는 외국인 타자 이 오그레디 선수의 네. 이 잘할 것이다. 그리고 캠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그레디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는 홈런포 2방도 날렸어요. 네. 그런데 이 막상 정규 리그 개막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홈런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타율도 1할 2푼 7리. 그리고 어제 2군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이 중심 타선에서 해줘야 될 타자가 못 해주니까 최은성 선수가 와서 좀 타선이 강해졌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최은성 선수 혼자 경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타선에서.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화 이글스 하면 최근에 낭만 야구, 행복 야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경기였지만 뭐 2패 뒤에 LG 트윈스를 상대로 천신만고 끝에 1승을 거둔 거기에서 낭만과 행복을 좀 찾았던 그런 일요일. 왜냐하면 야구 없는 월요일은요. 일요일 날 성적이 중요해요. 그렇죠. 일요일 날 이겨야 맞아요. 일요일 밤과 월요일이 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지금 한화 이글스 팬들은 월요병이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한화가 지금 계속 보면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승리의 DNA가 너무 없지 않나. 또 끝에 가서 네. 끝심을 내지 못하고 경기를 내줘버리는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총 19경기에서 2점 차 이내로 패한 경기가 모두 8경기. 아, 맞네요. 그래서 절반입니다. 거의 네. 절반이죠. 1점 차 패배도 4차례나 됩니다. 예, 박빙으로 가다가 후반에 경기를 완전히 내주는 탓에 한 끝 이글스라는 네, 네. 이 안타까운 별칭도 요즘에 붙었는데 하나의 이제 올해 역전승을 보니까 고작 3번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반면 역전패는 5번이나 당해서 리그에서 전 가장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좀 아쉽네요. 경기가 막판에. 사실 한화의 면면을 보면은 썩 나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어저께 이제 맨 끝에 그 뒷심을 보고 그래도 좀 한화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 제가 이제 한화 뭐 프런트라든가 뭐 현장의 벤치 뭐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필승조 추격조 마무리는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기가 2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군이면은 테스트를 해봐도 되지만 1군 무대에서는 필승조 추격조 마무리를 반드시 정해서 지금 시즌 초에 장시환으로 마무리를 갔다가 김범수로 갔다가 강재민으로 갔다가 또 지금 제가 누군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를 정도니 이제 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필승조 추격조 마무리를 반드시 정하고 내일부터 경기에 들어가면 저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네. 무엇보다 문동주와 김서현을 보유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 어저께 이제 김서현 선수 잘 던졌으니까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제 또 한 가지 돌파구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감한 외인 교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미스 선수 개막전에서 어깨 통증, 60개 던지고 어깨 통증이 와서 교체가 됐고 네. 결국 이제 짐을 싸서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스미스 선수 사실 스프링 캠프 때 손혁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투수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정도로 스미스 선수 타구단에서도 부러워했는데 결국 스미스 선수가 진짜 딱 60개만 던지고 첫 경기에 나와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참. 돌아가게 돼서 하나 플랜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오그레디도 사실상 주목을 아까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오그레디 선수 같은 경우에 네. 2군에 내려갔는데 바꾸지는 않겠다는 게 수베로 감독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좀 더 지켜보겠다. 발전의 여지가 2군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안 풀리면 또 이렇게 네.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 제가 네. 그 작년에 킹엄, 카펜터, 페냐, 라미레즈 4명이요. 고작 8승 거뒀습니다. 4명이 이거 뭐 분산하면 2승 거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 한 명이 2승 거두는 팀이에요. 여기가 그냥 왜 그러냐면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지만 와서도 관리 체계 같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작년에 4명이 8승 거뒀고 167이닝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스미스 선수 그리고 타자에서는 지금 오그레디 선수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일단 손혁 단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산체스 선수를 영입을 하긴 네네. 했어요. 스미스 선수를 대체해서 일단 산체스 선수를 왜 영입을 했냐? 자완 투수라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였다고요. 하나 지금 선발진에 자완 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체스 데껴왔고 이 산체스 선수가 보니까 이 비싼 몸값은 아닙니다. 40만 달러 연봉이 40만 달러 정도인데 비싼 몸값의 투수는 아니지만 크로스로 공을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자들이 공략하는데 좀 애를 먹일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130경기 이상 던졌던 선발 투수라서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 잘 던지면 내년에 또 연장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 이 선택한 영입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네. 이제 채 20경기 정도 이제 경기를 치른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두 분이 한화 가으려고 간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왜 웃으시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일단은 저는 네. 급선무는 급선무는 탈꼴찌가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만 좀 들려주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코치님이 익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혹시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요 지금 이제 이 팀을 떠났으니까 네, 네. 1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은성, 오선진 선수 영입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1군은 아직까지 선배들을 보고 배워야 할 그 선수들이 벌써 주축이 된 선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선수들이 갑자기 주축이 되다 보니까 보고 배워야 될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바로 최은성과 오선진이 될 것이다라고 이 두 선수의 영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난해 외국인 선발 2명이 빠진 게 국내 투수들한테 준비가 안 된 국내 투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팀이 막 흔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팀의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면 제가 뭐 5위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더라도 충분히 중위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네. 일단 약간 기대치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4월 출발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좀 삐끗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 타순이 이제 정상적인 타격 컨디션 오그레티 선수가 키일 것 같은데요. 좀 회복해서 돌아와서 중심 타에서 무게 중심만 좀 잡아주면 지금 노시환 선수, 최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좀 해결되면 5강 경기장 충분히 아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도환 선배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개투진이 가장 걱정이에요. 장시환, 정우람, 박상원 선수가 지금 구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 선수들의 이제 구위 회복 여부에 따라서 하나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처럼 하나가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는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다져지느냐가 앞으로 남은 맞습니다. 시즌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하위 하나의 이야기부터 짚어봤는데요. 그 위로 또 이제 어떤 팀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순위가 많이 요동쳤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와 순위표가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일단 SSG와 LG가 나란히 1, 2위에 승차 없이 자리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두산이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3위로 올라온 것이 눈에 띄고요. 4연승을 달린 롯데도 지난주 7위에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것이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지난주 공동 2위였던 NC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5위로 내려앉았고요. KT는 6위로 지난주와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 키움은 3연패에 빠지면서 지난주 공동 4위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꼴찌에서 8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이 9위, 하나가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롯데네요. 7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롯데자이언츠가 이게 진격의 거인 모드로 지금 돌아섰는데요. 특히 이제 낙동강 매치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NC하고 하면 롯데가 2승 1패하기도 버거웠는데 주말 금토일을 싹쓸이했고요. 특히 일요일 경기에서는 9회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롯데자이언츠의 정말 거인의 뚝심을 보여주면서 뒤집기 승리를 거뒀는데 9회 내안타가 3개나 나왔는데 선수들 과감한 주루 플레이도 있었고 뭔가 좀 이제 조금씩 거인이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투진의 힘이다. 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는 것도 이 구원 투수들이 경기 후반에 추가 실점을 막아줬기 때문인데 이번 주 롯데의 구원진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1.37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1위 리그 1위였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김진욱 선수 활약이 지금 대단합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지난주 3경기에 등판했고요. 총 6.1이닝을 던졌는데 한 점도 내주지 않았고요. 안타도 한 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위력적인 구위로 딱 중요한 포인트에서 나와서 리드나 동점 상을 지켜주니까 롯데 연승 행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안권수 선수입니다. 예,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안권수 선수 관련해서 올해까지만 뛸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는 예. 뭔가요? 네, 안권수 선수가 그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병역법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3년을 초과해서 머문 경우에 재외 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권수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을 끝나면 3년을 초과해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있으려면 병역을 군대를 해야 돼. 가거나 예.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권수 선수가 그 부인이요 일본의 그 아시부 프로젝트의 전 멤버인 아이돌 출신 미야타니 유에라는 가수. 그 가수 분이시거든요. 아이돌인가요? 예. 네, 그래서 일본에 지금 그리고 2022년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6개월 뒤에 결정을 해야 돼요. 군대를 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고 병역 문제 해결한다면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따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 한명 KBL에서 남았겠네요. 예. 계속 뛸 수 있는 방법은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승선하는 것인데요. 근데 금메달을 따면 이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게 네.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병역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자격 요건은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KBO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요. 만 25세 프로 4년차 이하 기준에 선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건수 선수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성적을 좋게 내면 안건수 선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건수 선수 성적을 보면 18경기에서 타율이 3할 2푼 4리 2홈런 9타점 9득점인데 안타 23개 타점 득점은 모두 팀 내 1위의 기록입니다. 롯데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성적이 유지되면 대표팀 선발 기술위원회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네요. 좀 이렇게 빛을 발할 때 네.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일 게 이제 두산 베어스 팬 제 친구가 이제 네, 카톡이 네. 왔길래 두산이 그러면 왜 안권수 선수를 놔줬냐, 왜 롯데 이적하게 놔뒀냐라고 이제 그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두산 그 프런트에 좀 물어봤더니 두산 베어스가 올해 양찬열이라든가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2군에 있지만 김대한이라는 또 좋은 그 외야 자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산 베어스도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안권수 선수를 1년 더 두산 베어스에서 데리고 있을까 또는 양찬열이라든가 김대한과 같은 유망주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안권수 선수를 이렇게 좀 놔줄까를 굉장히 그 회의도 하면서 고심했다가 풀어주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그냥 무조건 안권수를 예를 들어서 무지막지하게 버렸다 이런 표현은 절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 팀 내 사정에 의해서 안건수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표가 요동치는 가운데에도 선두 경쟁은 여전히 SSG와 LG의 양강 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표가 여러 막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달리 SSG와 LG는 여전히 지난주와 같네요. SSG는 분위기가 참 나빴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네. 4연패에 빠지면서 4위까지 순위가 추락했었는데요. 하지만 목요일날 KT전에서 승리하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주말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나전 패배가 아쉽지만 지난주 두 차례 3연전에서 모두 2승 1패씩 위닝 시리즈를 따냈습니다. 지난주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SSG와 LG의 선두 다툼 올해도 계속 남은 시즌 흥미진진하게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아까 저희가 전반부에는 한화 이야기를 했는데 한화가 좀 안 되는 집이라면 SSG는 되는 집. 아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상황에서 네.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송영진 선수 또 이로운 선수 올해 신인 투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이 또 중간에서 그리고 송영진 선수는 선발, 이로운 선수는 중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일단 이로운 선수 지난해 1차 2라운드인가 드래프트 1순위로 뽑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6경기에 나와서 지금 평균 자책점이 2.45, 2개의 홀드, 뒷문 단속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졸 신인이 선발 투수로 나서서 네. 지금 2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이 2.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외국인 타자 에레디아 선수도 의문의 시선이 좀 많았는데 지금 타율 3할 4푼 3리, 2홈런, 10타점. 쿠바산 외국인 타자는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에레디아. 예, 오그레디 선수보다 이름이 항상 이게 좋아서 참 이 SSG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 스카우트한테 물어봤더니 그립을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볼 끝이 굉장히 이 현장 얘기로는 지저분하다. 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가 이 송영진 선수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 선수 잘하고 있지만 볼 끝이 좀 깨끗하거든요. 근데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볼 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송영진 선수 같은 이런 굴러온 복덩이들이 이 SSG에 한두 명씩 나타나고 있고 이로운 선수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카우트 파트의 승리가 아닌가 또 역시 쓱 이렇게 뭔가를 해오는 능력이 SSG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되는 집은 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어땠나요? LG는 지금 2승 1패씩 거두긴 했지만 네네. LG는 뭐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뛰는 야구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여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말이 좀 나오기 있습니다. 근데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많이 뛰는 선수인데 주루사도 많아졌고요. 좀 LG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주루사 같은 게 좀 많은데 영경혁 감독의 설명은 지금 우리 팀 컬러가 달라지고 있는 게 이게 보는 재미를 더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상대가 의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자가 주자가 1루에 나가면 이제 기자들이고 팬이고 저 모두 타자를 보는 게 아니라 1루 주자 저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1루 주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초점이 도루라든가 이 발야구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는 저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염경엽 감독이 노선을 변경할 시점이 저는 여름에 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경엽 감독도 제가 아는 영경엽 감독은 분명히 이 팀 컬러를 다시 또 바꿔가지고 혼란을 크게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오히려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네. 사실 주변에 LG 팬분들이 계신데 약간 볼멘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뛰는 야구에 대해서. 예. 다치면 어떡하냐가 제일 그렇죠.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뭔가 몸을 던져야 되고 뭔가 좀 허슬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런 좀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어제 사실 8회 물론 이제 주루 플레이는 아니지만 어제 3루수 문보경 선수하고 투수 정우영 선수가 약간 겹치면서 이 좀 미스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야수들끼리 지나치게 뭔가를 좀 서로 한다거나
좀 과욕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화제 두 선두 팀 1, 2위 SSG와 LG가 주중 3인전에서 만나네요. 재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네. LG가 켈리 플러코 두 외국인 펀치를 원투 펀치를 쓰게 됩니다. 3인전은 안 하고요. SSG는 문승원, 박종훈, 김강현 선수의 턴인데 일단 문승원, 박종훈 선수가 지금 아직은 부상 그 팔꿈치 수술 전에 구인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김강현 선수가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일단 영효혁 감독이 네. 2020년까지 SSG 전신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영효혁 감독이 오랜만에 인천에 간다는 의미에서 이 감독 영효혁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지난해 상대 정적은 SSG가 8승 1무 7패로 앞섰거든요. 이번에 요걸 격차를 뒤집고 선두 자리까지 꿰찰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두권 경쟁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네. 아주 앞으로의 일들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김유성 선수 소식이 있는데요. 그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일단 두산 관계자가 21일 날 네. 입단 후 김유성 선수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고 상대방도 사과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1군에 복귀할 가능성이 살짝 열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삼성 소식도 있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 보직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제 누가 마무리를 하나요, 그럼? 네, 일단은 왼손 이승현, 좌승현 선수가 했는데 네. 금요일 날 또 그 끝내기 홈런을 맞았습니다. 최영호 선수한테 이제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이승현 선수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오승환 선수도 결국 마무리 보직을 반납한 데다가 이승현 선수까지 이렇게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삼성 라이온즈 부진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 주변에 삼성 팬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정말 박진만 감독이 좀 분발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내일부터 이승엽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산 삼성이 이승엽 시리즈 때문에 굉장히 빅매치가 된 상황인데 박진만 감독의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뭐 야구도 야구지만 전반적인 모든 스포츠 팀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지금 야농 축배 이 네. 프로 4대 스포츠가 다 그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축구, 야구가 특히 이제 지금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이럴 텐데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1기획으로 넘어간 뒤에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매치업들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주말 인천에서 SSG와 두산 경기도 관심을 끄는데요. 일단 지난해 SSG가 두산에 11승 1무 4패 극강이었는데 네. 새 사령탑으로 이제 앉은 이승엽 감독이 SSG 이 공포증을 극복할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